예, 안녕하세요. 25년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딱 정각 11시입니다. 11시고요.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이제 전쟁, 전쟁. 이 전쟁이죠, 지금. 음, 뭐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다지만은 이제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뭐랄까 좀 크게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전쟁이 이제 있죠. 이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이랑 이제 지금 이스라엘 전쟁. 뭐 전쟁이라기보다는 이제 뭐랄까 그 이슬람 국가들과의 어떤 유대인 국가의 전쟁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오늘이죠. 오늘 그 6월 13일 6월 13일에 이제 저 이스라엘에서 이제 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이제 폭격을 가했죠. 그러니까 이제 공습을 가했죠. 공습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테헤란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공격했다. 테헤란 모습이에요. 이제 이렇게 막 지금 다 부서졌죠. 이렇게 지금 잔해물이 다 되어 있고 아파트가 다 무너져 있고 이제 여기 사람들은 이제 그 막 삽 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막 그 무너진 마을을 다시 재건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게 또 차들이 막 이렇게 잿더미에 쌓여 있죠. 그 보면 차가 지금 그거죠. 지금 모델이 푸조가 이제 그 전면 그릴상에 이제 사자 엠블럼이 있죠. 사자. 근데 또 특이하게도 이번 작전명이 이제 이거예요. 이거 이제 작전명이 이제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온.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사자가 일어서다 이제 그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정확한 이 의미는 이제 그 의미죠. 이제 그 사자의 역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자의 어떤 잠든 사자가 깨어나다, 사자가 일어난다, 뭐 사자의 역습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은 사자고 이제 역습을 하겠다, 이제 역습을 감행하겠다, 이제 그 말이겠죠. 작전명. 작전명이 이제 그 사자의 역습인데 이 또 사자가 딱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사진 작가가 뭐 일부러 의도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진 보자마자 푸조 사자 이번 작전명이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온인데 제가 그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할 말은 아닌데 이제 이 전쟁을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은 지금 뭐랄까 그 어떤 최고의 고통이겠죠. 뭐 걱정도 걱정이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야 앞으로 우리가 뭐 해 먹고 살까 이런 고민들이 많다지만은 당장 이렇게 모든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재산이 보증도 없고 아무런 신뢰할 것도 없고 이렇게 전쟁이 막 일어나고 하면은 뭐랄까 그 정말이지 절망밖에 없겠죠. 또 그 이란의 많은 그 지도자들이 오늘 또 죽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사자의 역습이 왜 이루어졌냐, 왜 이렇게 이런 걸 했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오늘 또 준비를 해봤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국내 뉴스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이제 국내 뉴스로는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오늘이죠. 오늘 그 13일 오늘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그 이제 대한민국 어떤 경제의 맨 앞줄에서 이렇게 맨 앞줄에서 그 필드에서 현장에서 이제 경제를 이제 그 어떤 그 이끄는 이제 재계 그룹 총수들, 재계 그룹 이제 회장들을 이제 다 대통령실을 초대를 했죠. 초대를 해가지고 또 만찬에도 가지고 이렇게 비공개 회의를 또 이제 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잠시 공개적인 그 개인 개인 의견식 개인 발표 그런 것도 있었는데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삼성의 이재용 회장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공개적인 발언도 있었죠. 삼성 회장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자서전을 봤는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뭐랄까 느낀 점은 이제 그 취약한 어떤 청소년과 청년들을 이제 잘 도와주고
뭐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기업 측면에서 힘을 써야겠다. 뭐 그런 입장을 이제 냈죠. 이재용 회장이. 또 한 가지 부연드려서 말씀드리면 저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제가 저 선생님 자서전 읽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보니까 제가 제일 하나 얻은 건 역시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꿈을 줘야 되겠다. 네. 앞으로 잘 된다는. 그래서 저희 삼성그룹의 모든 사회활동, 공헌 활동을 청소년 교육, 예, 또 낙후된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회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을 내는 순간 이제 이재명 자서전의 어떤 이제 그 책은 이제 한 40% 이상은 또 이제 판매고를 올리지 않을까 이제 글쎄요. 그 이재명 자서전 그 책을 정말 다 읽었을까요? 이재용 회장이? 저는 다 안 읽었을 것 같던데요. 저는 그래가지고 어떤 또 이제 이재용 회장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저렇게 또 생각 가지구나 좀 봤죠.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은 이제 뭐 경제가 뭐 어려운 건 사실이다. 뭐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관세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실제로 뭐 하느냐 마느냐 뭐 어떻게 될지 지금 뭐 예측 불허다. 예측이 불허기 때문에 지금 뭐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이제 뭐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어려움에 처해 있다. 뭐 기업인 입장에서는 그런 게 어렵다. 이제 그런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로는 이제 김민석이죠. 이게 그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제 김민석 국회의원이 이제 그 이번에 그 민주당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서 이제 그 국무총리로 이제 내정되었는데 이제 아직 그 임명은 안 됐습니다. 아직 그 뭐 이제 그 인사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거칠 순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김민석이란 누구인가 이제 그 어떤 고위공직자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뭐 청렴함, 뭐 도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검증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뭐 불법 정치 자금 관련해서 이제 그 의혹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기사가 막 나오고 있죠. 모르겠어요. 그 언론사에서는 어떤 언론사에서는 4천만 원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하고 어떤 언론사에서는 9천만 원이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 정확한 사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충 내막을 들어보니까 이제 뭐 지난 2018년 당시 2018년대에 일어난 일이죠. 지금으로부터 이제 7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일들이 뭐 김민석 후보가 좀 이렇게 부적절한 사람과의 어떤 이제 돈거래가 있었다. 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불법 정치 자금으로 이제 뭐 보여진다. 뭐 그런 의혹들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막 나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걸 보면 이제 뭐 불법 정치 자금도 정치 자금이지만 누구나 이제 그 다 과거가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누구나 이제 어떤 순간에 탁 꼬집어가지고 과거를 촥 이렇게 뭐랄까 들춰보면은 이제 뭔가 아주 흑역사들이 다 뭐 한두 개는 다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최근에 어떤 연예인들이 어떤 그 과거 어떤 흑역사들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송에 휘말리고 이제 막 어려움 겪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요 근래에서는 이제 어떤 그 아주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뭐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어느 한 네티즌이 이제 인터넷에다가 이제 저 연예인은 뭐 과거 이제 학교 폭력을 한 가해자다, 학폭 출신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폭로가 터지니까 이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저 연예인이 난 그렇게 안 봤는데 착한 연예인인 줄 알았는데 다 그게 가식이었구나 뭐 이러면서 막 비난과 저주를 퍼붓고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연예인 입장에서는 이제 뭐 과거 자기가 학폭한 건 사실이에요. 어쨌거나 사실인데 그걸 뭐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과에 뭐 사과만 계속 거듭하다 결국은 이제 뭐 그게 뭐랄까 그 대중의 어떤 그 뭐지 여론이 그 개선되지 않으면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이제 잠수를 타버리든지 이제 뭐 은퇴를 하든지 그렇게 되죠. 사라지게. 그리고 학폭 폭로가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했죠. 그래가지고 많은 그 최고 정상급의 연예인들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때 제가 뭐 기억하기로는 뭐 굳이 꼭 이름을 뭐 말씀 드려봐야 뭐 좋을 건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가수도 있었고, 하여튼 학폭으로 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추락했죠. 그래서 추락하고 사라지고 막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지난 과거들, 그런 과거들이 결국엔 뭐랄까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지금 뭐 온라인 시대를 넘어서 이제 그 SNS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그냥 뭐 휴대폰으로 이제 뭐 다 휘갈기고 뭐 다 이제 정보가 다 나오고 이제 하다 보니 좀 약간은 좀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과거는 지워지지 않고 이제 계속 따라온다. 뭐 그런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한 가지 영화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제 그 덴마크 신화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다룬 영화인데, 이게 나온 지는 꽤 됐죠. 이게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제목이 베어울프라고 이제 이게 이제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 이게 우선 이 영화는 3D 애니메이션입니다. 3D 애니메이션인데 상당히 이제 그 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또 이슈로 들자면은 이제 그 헐리우드 최고의 스타, 이제 그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때 옛날 당시에는 헐리우드 최고의 스타였던 이제 그 안젤리나 졸리라는 여배우가 이제 그 어떤 그 모티브가 돼서 그 3D 캐릭터로 이제 이게 나오고 있고, 직접적으로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그 3D 캐릭터였던 그 성우도 했죠. 하여튼 그렇게 된 영화인데, 이 영화 대충 줄거리가 뭐냐면은 이제 그 젊은 시절에 이제 몬스터를 물리쳐가지고 이제 영웅으로 칭송받다 이제 국왕이 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국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그 이제 청년 시절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이제 나이가 들었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나이가 한 60, 70대 됐는데, 그 이제 그 여왕이 이제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또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냐 보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바람핀 거를 이제 여왕은 알고 있다. 뭐 그렇게 된 것이죠. 하지만 남편은 이제 바람핀 것도 바람핀 거지만, 이제 그 과거에 어떤 자기가 어떤 그 뭐랄까 이겨내지 못했던 유혹, 뭐 그런 이제 달콤한 속삭임,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겨내지 못하고 한순간에 이제 그 어떤 그 마녀에게 홀려서 이제 뭐 그렇게, 네, 잠깐 내용을 이상하게 이제 설명하던데, 다시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젊고 유능한 청년이 이제 바이킹족에서 몬스터를 물리쳐가지고 어떤 이제 그 크게 이제 그 국민적 영웅으로 받다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순간 그 몬스터의 엄마가 이제 마녀인 거예요. 안젤리나 졸리죠. 그 몬스터의 엄마가 이제 그 아주 그 이제 그 달콤한 유혹과 매혹적인 속삭임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그 마녀와 성관계를 갖게 되죠. 젊은 그 청년이 성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그 청년이 이제 국왕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마녀의 어떤 달콤한 유혹과 속삭임에 이제 못 이겨서 성관계 맺은 그 사실 하나가 이제 인생의 줄곧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서, 결국 그 국왕이 이제 뭐 국왕 자리까지 올랐지만은 그의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이었나, 이제 그런 메시지를,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영화가 던져주고 있죠. 그래서 잘못된 과거는 이제 평생 따라다닌다. 뭐 그런 이제 갑자기 그런 이제 베어울프라는 그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영화가 참 괜찮은 영화인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여성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이제 10명 중에서 이제 9명은 다 이렇게 어떤 감동을 받을 어떤 그런 영화지 않나. 상당히 재미난 영화죠. 재미난 영화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숨겨진 명작으로 제가 한번 추천드려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 얘기로 가자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쟁이 지금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자, 목차를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 작정명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온. 이제 오늘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은 그레타 툰베리, 이제 NGO 소녀에서 이제 여성이 됐죠. 나이가 이제 올해 22살이랍니다. NGO 소녀에서 여성으로 그레타 툰베리에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내나 이제 이 이스라엘 공습하고 또 이야기가 조금은 이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UN vs 이제 NGO, 이제 이런 국제사회의 일들을 이제 유엔에서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유엔이라는 것이 결국 상인국 중심이고, 상인국 중에서도 이제 결국 이제 그 미국이라는 어떤 그 아주 막강한 나라의 어떤 중심으로 어떤 그 의제가 쏠려있기 때문에, 유엔이 어떤 전쟁이라든지 어떤 평화적인, 원래 유엔 목적이 평화죠.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기구인데,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또 평화적 목소리도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유엔이 내지 못하는 목소리를 지금은 NGO가 내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그리고 NGO라는 이 말하자면 비정부 조직은 뭐 최근 유럽 의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어떤 유럽 의회를 거의 뭐 장악하다시피 했고, 장악했다는 것이 뭐 이렇게 뭐 NGO가 이렇게 뭐 유럽 의회를 꽉 쥐었다 그게 아니고, NGO 출신들 그리고 NGO 연관자들이 유럽 의회 의원으로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 NGO의 어떤 이제 그 파급력은 이제 거의 뭐 세계 최강이지 않나. 뭐 최근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하였죠. 그 후보 때부터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로 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로 가야 하는 이유는 뭐 NGO 단체 영국의 더 클라이밋 그룹이 이제 벌이는 캠페인 아리백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그 NGO 단체에서 주장하는 아리백 캠페인에 호응하지 않으면은, 캠페인의 어떤 그 캠페인의 절차, 그리고 캠페인의 어떤 그런 동참,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그 어떤 기업 간의 어떤 무역 거래가 안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말을 하면서 뭐 이렇게 뭐 했죠. 하지만 이제 그것은 이제 조금은 이제 그 설명이 좀 부족했다. 좀 불친절한 설명이었다 그거죠. 왜냐하면은 뭐 재생에너지 생산이 아니더라도 뭐 PPA라든지 REC라든지 어떤 그런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재생에너지 확인 인증서, 그 인증서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돈을 주고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화석 에너지로 생산한 제품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 어떤 그 아리백 캠페인에 가입한 회원국끼리도 이제 무역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설명도 좀 같이 곁들이면서, 그러면 PPA와 REC 같은 것들이 현실적으로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 혹은 이제 재생에너지로 가서 뭐 에너지를 우리가 장사할 것이다. 뭐 우리가 이제 어떤 PPA 인증서를 이렇게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포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부차적인 설명들이 좀 아주 길고 디테일한 설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이 뭐 그런 이제 업계 이런 이제 전문가들은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협의를 받고 다 뭐 알고 있겠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이죠. 안 썼네. 자, 1번. 자, 1번. 이스라엘 이란 공습. 작정명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온. 자, 오늘 있었던 일이죠. 이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이제 오늘 공습을 하면서 이제 하고 난 이후 이제 성명 발표하는 그 모습이죠. 이게 그 모습이고요. 이 보면 이스라엘 국기와 노란 리본을 이제 딱 배지를 딱 찼죠. 이런 아주 그 뭐랄까 공습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세계적인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이 배지를 차고 나왔다는 것은 이 배지에는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뭐 이스라엘 국기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란 리본은 이게 참 뭔지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알아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이 노란 배지, 노란 리본은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각국 저마다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왜 이란에다가 왜 공습을 왜 했느냐, 왜 했냐 하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거죠. 자, 작전명, 자 사자의 역습, 뭐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역습.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어떤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어떤 안갚음을 하겠다, 뭐 되돌려 주겠다, 복수를 한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한마디로 역공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작전명을 했느냐 보니까 이제 24년 10월이었죠. 작년 10월 이란이 이스라엘에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하였는데 뭐 다 사실상 이제 그 뭐 이스라엘은 또 그 미사일 방어망이 엄청 잘 돼 있죠. 그래가지고 거의 모든 방어 시스템이 잘 가동돼가지고 뭐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해요. 큰 피해는 없었는데 이제 뭐 아무튼 그 10월 이란이 쏜 공격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응징이다 이렇게 하였죠. 그런데 야 24년 10월 일을 갖다가 왜 뭐 지금 몇 개월이야 지금 7개월 반년 넘게 지나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려면은 받은 다음날 화끈하게 해버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이때 바로 역공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미국 그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었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이란의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그런 공격, 뭐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반대했었죠. 그렇다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 편인데 이제 뭔가 무력적인 어떤 그 충돌을 최대한 이제 자제 좀 하자고 이제 그것이 미국의 입장이죠.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도 뭐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지만은 어떤 이제 그 이번 공습에 관해서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에게 이제 뭐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해봐라.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대화로 풀어나갈 방법은 없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랄까 뭐 그런 공식 석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이제 그 공습에 관해서는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뭐 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24년 10월에 이란으로부터 미사일을 받고 뭐 큰 피해는 없었다지만은 뭔가 이제 안갚음을 해야 되는데 눈치를 봤단 말이죠. 자꾸 이제 미국을 유일한 자기 편이었던 미국마저 좀 이렇게 뭐 무력 충돌은 자제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여러 국제 사회에서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 역사적인 여러 그 굴곡진 배경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조건 그 이란만 나쁘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란 문제가 결국 팔레스타인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슬람 국가들하고 이제 이것을 이제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지금 유대인 국가, 이슬람 국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너네가 뭐 100% 다 잘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어지간하면 좀 참아라.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이제 국제 사회에서는 또 여러 사회에서는 또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비판하는 그런 식이 되고 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눈치를 본 거죠. 이제 뭐 눈치를 봤겠죠. 봐가지고 이제 가만히 잠잠히 있다가 이제 최근에 6월 11일이었어요. 6월 11일 날에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였죠. IAEA가 이제 이란이 핵 불확산 위반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였죠. 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그 이란 쪽에서 이제 이란도 이제 그 IAEA 그 가입국이죠. 이 가입국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은 여기가 이제 그 이제 크게 두 가지 임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원자력 에너지를 이제 세계 각국이 긍정적으로 좀 이제 사용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각국이 이제 어떤 그 핵무기를 그 만들지 못하게끔 어떤 그 기준점을 둬가지고 그 기준치 이상의 어떤 그 고농축 우라늄을 이제 소유하지 못하게끔 하는 어떤 그 규제와 어떤 감시를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 이란이란 나라가 이제 고농축 우라늄이 이제 그 기준치를 넘어선 양을 이제 상당한 양을 보유했대요. 그 양이 얼만큼 되냐면은 이제 그 핵미사일을 그 10발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만큼 그 막강한 그 양을 보유했대 가지고 이제 원자력 기구에서 이란한테 이제 해명을 요구했죠.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이제 이란 측에서는 이제 적절한 해명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국 원자력 기구에서는 이란이 위반했다. 이것이 뭐 이란이 이렇게 뭐 선신고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감시하면서 알아낸 사실이고 그 알아낸 사실들에 대해서 이란이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IAEA가 이제 곧 이사회를 이제 열었습니다. 이사회에는 35개국이 참여했고 그중에 19개국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란이 그 이제 그 핵 불확산 어떤 그 규제안을 이제 위반했다. 거기에 이제 결의안에 찬성을 한 것이죠. 그 결의 찬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위반했으므로 이제 어떤 그 협정에 따라서 어떤 그 이란에 대한 어떤 그 제재를 가하는데 이제 동의를 했다. 그 말이 되겠죠. 그 동의를 했다는 게 이제 뭐 당장 이제 무력 응징을 해라 그런 동의가 아니고 이제 이게 제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보니까는 그게 절차가 있대요. 그게 뭐 제일 처음에는 뭐 경제적인 뭐 제재 그리고 뭐 외화 해외 자산 이제 차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쪽 경제적 압박을 가해 오다가 하다 이제 끝내는 이제 무력 응징이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제 11일 날에 이제 그런 절차가 있었단 말이죠. 결의안에 되니까 이제 유엔 상임국의 입장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이제 이 국제 원자력 기구가 어차피 이제 유엔 산하 기구예요. 이게 산하 기구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래서 이 이사회 35개국 중에서 19개국이 이제 결의안에 찬성을 했는데 찬성한 국가 중에서는 주요 깊게 볼 국가가 이제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제 반대한 국가 중에서는 이제 러시아, 중국이죠. 이 네 국가 다 상임국이죠. 그렇게 됐는데 영국은 제가 어떤 입장인지 아직 확인이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됐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때려버린 거죠. 때려버리면서 이제 공식 성명에서 오늘 발표했죠. 이란이 이제 그 핵 불확산 규제를 위반했고 이제 그 막강한 그 핵무기를 이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 시설을 이렇게 격파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10월에 이때부터 벼르다가 이제 결국 이제 이번에 이 대의명분을 딱 얻어내가지고 한번 쏘은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또 이 내막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여러 또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야기를 짧게 제가 해드리자면은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이게 무슨 꼭 그 도끼날 같다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원래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죠. 이제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그 1차 대전 전까지는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오스만 제국이었는데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이 오스만 제국이 이제 영국 자치령으로 넘어가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제국이죠. 대영 제국의 이제 이 나라가 이제 그 영국 그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그 어떤 식민까지는 아니고 이제 영국 자치령으로 이제 이게 넘어간 거죠. 이제 오스만 제국의 중에서 일부가 영국에게 이제 갔죠. 그래서 당시에 이 지역이 여기가 이쯤이 이제 그거죠.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 이 지역에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많이 거주했다고 해요. 팔레스타인들이 한 이제 60%가 살았고 원래 100% 팔레스타인인들인데 그 중에 이제 40%가 또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영국이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자신의 자치령으로 두면서 여기를 뭐라 불렀나? 여기를 그냥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러. 팔레스타인이라고 영국에서 그렇게 불렀단 말이죠. 여기는 팔레스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전부터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또 세월이 흐릅니다. 자, 20 몇 년도에 이제 그게 그렇게 됐다가 또 이제 또 20 몇 년 후에 또 이제 그 2차 대전쟁이 끝나고 45년에 이제 유엔이 이제 창설되고 48년 1948년에 이제 그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단결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2차 대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히틀러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꼬르 독일 이꼬르 히틀러 이꼬르 유대인 학살. 그렇죠. 유대인들을 이제 강하게 이제 그 뭐랄까 그 뭐 유대인들은 나쁜 놈들이다. 그 뭐 베니스의 상인 보면 나오잖아. 그 베니스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베니스 상인 보면 나오잖아. 걔들은 환정꾼들이고 나쁜 놈들이야. 그 질이 안 좋아. 그 이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이제 그 세계 경제를 대공황으로 몰아갔고 그 사람들은 이제 사회 악이 그 국제 악이기 때문에 다 말살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이제 히틀러가 그런 어떤 주장 하에 이제 유대인 학살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끝나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야 우리가 이렇게 2차 대전 때 핍박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단결해가지고 나라를 좀 세우자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나라를 세운 거죠. 이렇게 나라를 세웠는데 기존 여기 있던 그 팔레스타인들하고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이제 그 분쟁이 생긴 거죠. 분쟁이. 야 무슨 여기가 너희 이스라엘 나라냐 이런 건 없다. 여기는 팔레스타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팔레스타인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또 다시 또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안건이 이제 유엔으로 가게 됩니다. 유엔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 국제 사회를 이제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너 뜬금없이 예루살렘에 왜 나라를 세우냐? 너 뭐냐? 근거가 뭐냐? 이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은 본디 우리 유대인들의 땅이다. 너희들 뭐 성경책 안 봤냐? 여기서부터 다시 또 이제 역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그 어떤 친자식과 배다른 자식이 있죠. 이제 배다른 자식은 이제 이스마엘 아랍계 혈통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있고 또 이제 그 또 이스마엘의 이제 어떤 이제 배다른 동생이죠. 배다른 동생은 이제 이삭이 있다는 거죠. 이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브라함의 친자식이고 이스마엘은 이제 그 배다른 자식인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이삭의 후손이니까 이것은 우리의 땅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제 친자손이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뭐 실질적으로는 이런 주장을 하진 않아요. 이런 역사와 근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계속 이야기를 파고들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주장이 있고 그럼 또 이제 그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 창세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그 또 창세기 내용도 내용이지만 또 꾸란이죠. 꾸란이란 또 이 사람들은 또 믿는 알라 신의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창세기 그 성경책 같은 거죠. 꾸란에서도 보면 이제 이제 하나님이 호명하신 이제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그 유산을 상속받을 그런 그 친아들은 이스마엘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장자한테 줘야 되니까. 그 장자한테 유산을 이렇게 물려주는 당시에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튼 막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종교적으로도 뭐 누가 진정한 신의 부름을 받은 자녀인가 그리고 또 이제 뭐 혈통적으로 누가 진짜 자식인가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제 복잡한 역사 관계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뭐 사실은 뭐 계속 끝없는 이야기죠. 그게 뭐 서로 주장하는 대로 계속 밀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게 뭐 아무런 그게 뭐 성경책 창세기에 있었던 일들을 누가 뭐 해줄 수 있는 이렇게 뭐 보증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이제 끝까지 이제 그 말하자면 역사적인 어떤 대립 관계가 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엔 상임국 이제 5개국이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또 어디지? 러시아. 소련. 당신 소련이죠. 소련. 그래서 생각이 났구나. 소련.
그 5개국들이 이제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 해가지고 했을 때 당시 정서로는 이스라엘이 가당치가 않았죠. 왜냐하면은 야 이때까지 다 팔레스타인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이스라엘 해가지고 유대인이 뭐고 뭐 그러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당시로서는 좀 이제 파격적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주장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그때 영국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4개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4개국들은 아, 여기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어떤 그 국가다 그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하지만 그 미국 이제 세계 경제 중심지이자 이제 군사력 1위인 미국이 이제 2차 대전의 최고 승리 국가였죠.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 편을 들고 나선 거죠. 아, 이스라엘 말도 맞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뭐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 뭐 미국을 장악한 상위 1%는 유대인들이다 이제 그런 이제 음모론들이 있죠. 실질적으로도 또 상류층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배경 끝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2025년 현재는 이제 팔레스타인이 두 개로 나눴어요. 두 개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여기 웨스트뱅크 이쪽이 이제 서한지구, 여기는 온건주의파고 여기는 이제 그 무력파 하마스 가자지구죠. 가자스트립 여기 가자지구예요. 여기 이스라엘이고 이 웨스트뱅크 이 서한지구는 사실상 거의 이스라엘 통제하에 있는 국가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 뭐지 그러니까 귀환할 고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니다 너네들은 뭐 다른 나라 사람이다 여기 귀환할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발들일 그 고난이 없다 해서 이 귀환 반대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귀환 못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심 내용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들 서한지구나 가자지구나 중심 내용은 그거예요. 이곳은 원래 팔레스타인들의 땅이고 우리 예루살렘은 우리의 영토임에 이제 우리들은 자유롭게 이렇게 귀환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고 이스라엘은 여기는 우리 땅이다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귀환을 막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온건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자치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서한지구에서도.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이게 협상을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팔레스타인들의 어떤 그 인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제 그 생존권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보장받고 있으면서도 뭔가 좀 이스라엘에게 통제를 당하는 지금 그런 압박이 있고요. 난민도 꽤 많습니다. 난민도 꽤 많고 여기 난민들이 삶이 정말 처절해요. 여기가 하여튼 얼마큼 처절하냐면은 그 여기 또 난민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부모님을 또 부양한단 말입니다. 나이 드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나이 드신 노부모도 이렇게 부양을 해요. 그 천막에서 난민 천막에서 부양을 하면서 이제 뭐 한 달 내내 일을 하여도 보름치밖에 먹을 식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굶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뭐 가장이 이제 부모님을 나이 들고 병든 부모님 부양하고 자식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제 막 장기도 막 내다 팔고 막 그런 것들이 지금 막 일이 막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 잠시만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서한지구는 이제 여기도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 내에서도 부르주아 계층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에서는 이제 하마스 이제 무장 세력이죠. 여기서는 이제 온건하지가 않죠. 이스라엘과는 이제 강대강이다. 너희들이 뭐 과거에 이제 그 중동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나라를 세웠으니 우리도 무력으로 한번 대항하겠다. 강대강으로 이제 무력으로 맞서는 거죠. 여기 지금 토지 면적이 보시면 이게 가자지구인데 가자지구 이 선이 꺼져 있죠. 이 토지 면적 보시면은 이게 상당히 작습니다. 이게 해안을 끼고 있지만은 사실상 해안도 이제 이스라엘 군이 다 장악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버틸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무기를 지원해주고 금융을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어떤 그 보시면 이게 이슬람 국가들이 또 있다는 거죠. 여기와 연계된 최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가장 무기 지원을 해주는 나라가 이제 그 이란이 이제
가자 지구를 돕고 있고요. 무기를 원조해 주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금융 쪽으로 금융이라든지 어떤 국제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 통상 뭐 이런 이제 어떤 그 외교 이쪽으로는 이제 그 카타르는 뭐 지난 언제더라? 하여튼 예전에 월드컵도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월드컵도 이렇게 치를 만큼 외교적으로 유연한 나라란 말이죠. 카타르가 또 부유한 나라고. 그래서 이제 카타르가 또 이 가자지구를 돕고 있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신경이 곤두서 있다가 이제 여기를 메말라 죽이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차단했죠. IDF가 이 해역을 감싸고 이제 이제 다른 나라가 아무도 도와주지 마라. 아무도 이제 이스라엘 통제 허락 없이는 가자 지구를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은 거였죠. 못을 박으니까 이제 그래도 가자 지구 내에서는 이제 그 민간인들이 있다. 그 민간인들이 먹을 식량은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원조해줘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이제 유엔에서 이렇게 나선 것이죠. 유엔에 보면 이제 세계 식량기구가 있습니다. 세계 식량기구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그래도 민간인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 식량을 이렇게 도와줬단 말이죠. 구호 물자를 전달했단 말이죠. 전달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2025년 3월경에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 그 못을 박았죠. 유엔도 도와주지 마라. 이렇게 유엔도 이제 오는 걸 이제 이스라엘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계 식량 기구에서도 4월달 경에 이제 모든 식량이 동이 났다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가자 지구에는 아무런 먹을 것이 없게 됐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자 지구에서는 지금 비명과 절규가 나온다고 하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하여튼 이스라엘들은 지금 어떤 자꾸만 이제 뭔가 이제 그 어떤 유엔이라든지 NGO 이런 데서 자꾸 이렇게 막 건들기 때문에 지금 신경이 예민하게 곤두서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이거를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좀 끝장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게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툰베리 NGO 소녀에서 여성으로 이제 툰베리 얘기를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같이. 그러면 툰베리 자 툰베리는 원래 기후 활동가죠. 기후 활동가. 자, 승선했다 해주고, 자 이제 방금 전 얘기한 것들을 좀 시간표대로 좀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표대로 자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 공격했죠. 당시 이제 그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막 격전을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또 뜬금없이 하마스가 뭐 그때 아마 국내에서 뉴스가 엄청 크게 나가지고 다들 아실 거예요. 그 하마스가 재래식 미사일을 뭐 4,000발 이상 발사했다 해가지고 4,000발 이상 발사했는데 뭐 아이언돔이 이제 90% 이상 방어를 했다 해가지고 이제 뭐 그때 뭐 이스라엘 대 하마스 이렇게 많았죠. 근데 하지만 결국엔 하마스는 이스라엘인들을 수백 명이 가까이 막 이렇게 살해하고 막 납치하고 포로로 삼고 그렇게 했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마스에서. 그때부터 이제 좀 이스라엘이 이제 강대강으로 나온 것이겠죠. 나온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또 중간에 여러 일들이 있었죠. 여러 일들이 있다가 이제 2025년 3월 2일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육지 및 해상 완전 봉쇄해가지고 이제 의료 및 식료품 등 유해 물자도 전면 차단했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전면 차단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던 와중 이제 2025년 4월 25일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에서 WFP입니다. 세계식량기구에서 이때까지 들어온 식량들이 모두 소진됐다.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 식량이 이제 없다.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러면 4월 25일 식량이 이제 없는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자지구에 있는 일반인들이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등장한 것이 NGO입니다. NGO 이제 FFC라고 이제 NGO 단체예요. 이게 프리덤 플로텔라 코얼레이션.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자유선단 연합이에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팔레스타인들을 돕는 자유선단 연합이란 말이죠. 정확하게는 그 뜻이에요. 이게 팔레스타인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그 가자지구로 가는 그 해역을 그 IDF 이스라엘 군이죠. 이스라엘 군대인 IDF가 이렇게
원천 차단하고 있으니 그걸 뚫고 이제 가자 지구를 이제 수소 물자를 실어서 돕겠다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배를 타고 배에다가 구호 물자를 싣고 배를 타고 이제 그 위치상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동남 지중해를 거쳐서 가자지구로 이제 가자지구 항으로 들어가 가지고 가자지구를 돕는 그런 이제 그 구호 단체입니다. 자선 구호 단체입니다. 자선 구호 단체 FFC 프리덤 플로텔라 코얼리션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선단 연합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자, 4월 25일 날에 모두 소진되니까는 5월 초에 이제 출항을 했어요. 배에다가 이제 구호 물자를 싣고 출항을 했는데 이스라엘 드론에 의해서 그 배가 공격을 당합니다. 공격을 당해가지고 결국 이제 가자지구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 이제 구호 물자 전달은 이제 무산이 됐죠. 무산이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출항을 또 갔습니다. 6월 1일에 두 번째 출항. 이제 이때 두 번째 출항 6월 1일에 이제 NGO 단체죠. NGO 단체 FFF 이제 프라이데이즈 포 퓨처 이제 이거는 이제 그레타 툰베리가 만든 단체예요. 이게 무슨 단체냐면 이제 이거는 기후 단체입니다. 기후 단체 인권 단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후 단체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툰베리가 학생 시절에 우리 미래를 위해서 금요일은 등교를 거부하자. 왜 거부하느냐? 기후를 살리기 위한 운동을 하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면서까지 기후에 대한 목소리를 내자 해가지고 이제 FFF 프라이데이즈 포 퓨처 해가지고 이제 그 NGO 단체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 6월 1일 날 두 번째 출항을 했는데 이제 메들린호가 이게 메들린호예요. 메들린호.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냥 한마디 형상한 거예요. 메들린호는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아무튼 계속 설명을 가겠습니다. 메들린호가 이제 민간인 구호물자를 선적해서 출항을 했죠. 이제 툰베리도 승선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6월 9일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출항해가지고 6월 9일까지 자꾸 여기서 IDF랑 이제 대치를 한 것이죠. IDF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이 선단 연합은 이제 자유 선단 연합은 들어가겠다 하고 막 대치를 한 상태였죠. 9일간 대치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게 IDF가 이제 6월 9일 FFC 선원 12명을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포획을 합니다. 체포를 하는 거죠. 체포. 군이 체포를 해가지고 이제 6월 10일 날에 이제 강제 출국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FFF 툰베리와 자유선단 연합의 어떤 그런 이제 가자지구를 향한 어떤 구호물자 전달 프로젝트는 이제 그렇게 아무런 성과 없이 이제 무산이 됐죠. 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국제적으로 이제 국제사회에 공론화시키긴 했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은 이제 유럽 의회에서 이제 어떤 이제 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비인도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비판적인 성명이 나왔고 유엔에서도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NGO 활동가들의 어떤 그런 이제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유럽 의회와 이제 유엔에게 이제 동시에 이제 비인도적이라고 비판을 받는 어떤 그런 이제 계기가 또 마련됐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고 이제 이제 영국도 이제 책임이 없다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자치 정부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국 연방 이제 외무부 런던이죠. 런던에도 이렇게 이제 팔레스타인에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도와줘라. 어떻게 좀 끝장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항의하는 이제 팔레스타인 시위가 이렇게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이때가 이제 9일입니다. 9일 날에 이제 툰베리가 이렇게 IDF에 포획됐다 해가지고 이제 툰베리가 어쩔 거냐 해가지고 이렇게 툰베리 막 포스트도 막 걸려있죠. 마치 꼭 과거 쿠바의 체게바라 어떤 혁명 영웅 체게바라처럼 이렇게 멋지게 그래가지고 어떤 말할까 이 사건을 모르더라도 뭔가 이 그림 하나로 이제 뭔가 이제 이
캠페인이 뭔가가 이제 뭔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확 이제 어떤 그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마음적으로 이끄는 그런 이제 아주 뭔가 좀 아주 그림을 잘 그렸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NGO라든지 활동가들이 이런 걸 잘해요.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캠페인 문화 어떤 문화쟁이 뭐 문화 같은 이런 산업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잘한단 말이죠. 뭐 SNS라든지 온라인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저것도 잘 돼 있고 네트워크망도 잘 돼 있고 하여튼 그런 거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겠죠. 와 이거 되게 힘드네요. 이거 말이 엄청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 두 번째 UN vs NGO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 물론 이제 NGO가 이제 이런 이제 그 툰베리의 어떤 이런 이제 활동도 있었는데 이 보시면 이게 메들린호입니다. 메들린호고 이 툰베리가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메들린호 이 국기죠. 국기 앞에서 이렇게 막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고 이런 사진과 막 동영상들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SNS로 공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자꾸 이목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툰베리를 많이 응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어떤 그 여론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또 이제 그런 여론을 이제 그 간파 못할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감하게 되는 것이고 막 그렇게 됐죠. 그래서 잠깐 툰베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짚고 가자면은 2003년생이고 올해로 22살이랍니다. 22살이고 그리고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의 글로벌 개발 스톡홀름 대학에서 이 글로벌 학을 이제 전공한다고 해요. 원래 대학을 안 갔었는데 이제 뭐 어떤 무슨 바람이 불어서인지 이제 스톡홀름 대학이라면 이제 괜찮은 명문대학교죠. 명문대학교에 이제 글로벌 개발학에 이제 재학 중이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글로벌 학을 잠시 알아보니까 이제 글로벌 학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제 뭐 국제 인류학, 뭐 국제 사회학 해가지고 뭔가 그 어떤 근대 사회학을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좀 발전시킨 뭐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런 개념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UN vs NGO 두 번째 이제 내용으로 오자면은 이제 그래서 그 NGO가 그 이런 효과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뭐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제 뭐 어떤 이제 그 말하자면은 역사 문제를 뭐 어디가 맞다고 이제 할 수가 없겠죠. 우리들이 특히 또 우리들은 더군다나 이제 어떤 여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정확히 뭐 저도 이렇게 막 유창하게 말을 한 것 같지만 저도 여기서 사실 잘 몰라요. 제대로는 저도 외부인이고 여기에 대한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어떤 그 여기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아직 이해를 못 하고 있죠. 뭐랄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대한민국에 관한 뉴스가 종종 이제 그 NHK라든지 BBC 뭐 그리고 이제 뭐 CNN 뭐 뉴욕타임즈 이런 데서 제가 이렇게 외신을 통해서 대한민국 소식을 제가 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근데 보면은 이 외신들이 대한민국 국내 뉴스 다루는 걸 보면은 뭔가 좀 이게 좀 생뚱맞은 것도 있고 좀 틀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어떤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현지인으로서 전혀 그 납득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틀린 어떤 오보라든지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신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이제 해외인들은 현장 특파원으로 나가고 이렇게 취재를 한다 하여도 결국 그 취재라는 것이 이제 수박 거달기지 그게 심층적으로 파고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기자라는 것이 그 여러 가지 그걸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론 뉴스조차도 어떤 해외 기사를 다 다룰 때는 이게 상당히 이게 좀 이게 힘들고 많이 이게 좀 이게 틀린 게 있단 말이죠. 정론 뉴스조차. 그런데 감히 이제 뭐 해외 저 멀리 먼 나라 국가인 제가 감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 대충 저도 이제 뭐 이런저런 어떤 사람들에게서 또 어깨 너머로 이렇게 뭐 보고 배운 것들이 대충 이제 정리가 한 게 이제 그런 내용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뭐 이스라엘이 악마다, 여기가 뭐 팔레스타인이 악마다, 뭐 누가 그것인가, 뭐 미국이 나쁜 놈들이다, 뭐 그렇게 제가 뭐 어떻게 뭐 단정 짓기가 좀 모호한 면이 있고, 뭐 결론은 이제 뭐냐면 이제 내가 근데 무슨 말 하려고 했지? 내가 무슨 말 하려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가 방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사실상 그 유엔이라는 이제 그 국제연합이라든지 유럽의회라든지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오피셜 이런 공식적인 어떤 국가 어떤 그런 단체, 국가 기관 이런 데서는 국가 연합 기관 이런 데서는 이게 그 이렇게 좀 간섭하기가 상당히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있단 말이죠. 여러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서 유럽의회라든지 유엔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NGO가 지금 해주고 있다 그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하지만 NGO가 과연 이게 지금 바람직하게 가고 있느냐? 저는 좀 약간 좀 NGO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NGO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NGO란 무엇인가? NGO란 이제 비영리 단체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하지만 이제 NGO는 말 그대로 이제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말 그대로 이제 그냥 비정부 조직이에요. 비정부 조직. 비영리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비영리란 단어가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러면은 이 비정부 조직들을 왜 만들었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이게 NGO가 이제 그 공식적으로 NGO가 생겨난 지는 이제 1945년 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NGO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우선 NGO라는 것이 뭐 유엔처럼 국제 기구 이런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부터 나무 심는 운동을 하겠다. 나무 심는 환경 운동 하겠다. 그리고 하면서 내가 NGO다 하면 제가 NGO인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NGO라는 여러 단체가 있단 말이죠. 뭐 환경, 인권, 뭐 동물, 뭐 자연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좀 이것도 너무 길고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지금 이제 어느새 이게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 오늘 다루려니까 너무 힘이 들고 이제 좀 내용이 너무 또 방대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다룬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이란 공습 작전명 이제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언 이거하고 이제 NGO 소녀에서 여성으로 이제 NGO 여성으로 뭔가 NGO 소녀 여성으로 하니까 뭔가 이제 NGO를 그만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소녀에서 여성으로 이제 됐단 말이죠. 툰베리가 이제 어느덧 이제 22세가 되었고 기존 기후 활동가에서 이제 인권 활동가로도 이제 거듭났다. 이제 그렇게 달 수 있고. 근데 사실 이번 이제 이 FFC 관련해서는 지금 툰베리한테는 이제 좀 많은 비판이 또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툰베리는 좀 약간 모순적이다. 좀 뭔가 장난치는 것 같다. 뭐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그 NGO에 대한 또 비판적인 저의 시각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 했으나 너무 피곤하고 지금 이제 여기서 중단하는 것이 이제 오히려 질적인 면에서는 나은 것 같다. 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 평화의 날은 언제 올까요? 그리고 이제 모든 전 세계가 전쟁을 중단하는 그런 평화의 날이 이제 오긴 올 것인가? 온다면은 어떠한 계기로,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올 것인가? 지금 뭐 요즘 또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는 또 다 관계가 틀어졌죠. 뭐 틀어진 이유를 보니까 뭐 일론 머스크는 이제 전기 자동차를 의무화해라, 제도를 좀 마련해라 하니까 이제 트럼프는 이제 그렇게는 못한다. 그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전기차 그 의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서로 의견이 틀어지면서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의무제, 전기차 의무제 이꼬르 자율주행 의무화. 많은 논란과 그것이야말로 어떤 그 인류에게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를 뛰어넘는 어떤 전 인류에게 이제 가해지는 위협이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도 제가 다루고 싶습니다만은 뭐
사람이란 게뭐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결국은 시간이요, 시간이 없어요, 사람이란 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뭐 이거 뭐 일론 머스크, 트럼프 그 이야기도 다루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체력도 안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평화의 날을 이제 바래 보면서 오늘은 이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